집에 이런 거 다들 있으시죠? 여성분들은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씻고 나서 집에서 나갈 때, 여름에 놀러 갈 때, 집에서 자기 전에 항상 얼굴에 무언가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걸 화장품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화장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5만 년 전 동굴 속에 살던 원시인들도 조개 껍데기 속에 얼굴에 칠할 화장품을 넣어 다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도 눈이 커 보이기 위해 까만 먹으로 아이라인을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현재 산업에서 화장품은 크게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그중 기능성 화장품은 그 기능에 따라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으로 나뉘게 되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졌고, 그에 따라 당연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저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오래오래 그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박기분이라는 화장품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얼굴이 뽀얘지는, 지금으로 치면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인데요. 정정숙이라는 사람이 1916년 처음으로 발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930년대에 화장품에서 몸에 해로운 납성분이 검출되면서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어요. 대부분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1960년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무려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있죠. 뭐라고요? 화장품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더 페이스샵이 짱이라고요? 허허, 뭐 그것도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하우스가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이고요. 더 페이스샵이 LG 생활건강의 브랜드이거든요. 이렇듯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를 내놓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큰 돈을 버는 화장품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이들은 ODM이라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ODM이란 위탁 개발 생산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회사들이 자신의 일부 제품들을 ODM 업체에 맡기면 그 ODM 업체들이 제품들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대신 해주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 개발 생산 방식을 국내 화장품 업계에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1990년 한국콜마가 ODM 경영 모델을 도입한 이후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었는데요. 우선 ODM 방식의 생산은 별도의 생산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브랜드의 60%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니스프리의 이 로션과 더 페이스샵의 이 스킨과 네이처 리퍼블릭의 이 선크림은 사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각각 세계 ODM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는 자신들만의 브랜드 없이 순수 화장품 제조만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맥스에서 작년에 생산한 화장품은 17억 700만 개로 전 세계 사람들 4명 중 1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들은 화장품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해 총 100여 개의 나라로 수출됩니다. 이러한 회사들 덕분에 지금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